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지방 속에 잠겨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단 하나의 경고 신호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이며 지난 40년 동안 바로 여기 한국에서 고령 인구의 간 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73살이고 아직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한 여성분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몸 상태는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간이 지방으로 완전히 침윤되어 있었습니다. 3단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었습니다. 강형변증까지는 아마 1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증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 노인분들이 드시는 것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밥, 채소, 생선 조금, 김치. 깨끗한 음식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단 32g만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체중은 60kg이었습니다. 최소한 48g은 필요했고 이상적으로는 65g이 필요했습니다. 이 격차, 이 조용한 단백질 결핍이 그분의 간을 세포 하나하나씩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긴 간 건강연구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의 90%가 지방간 질환이 발생합니다. 90%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년에 걸쳐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는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여러분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간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지방층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결핍은 단순히 지방간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적절한 단백질이 없으면 간은 세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제대로 대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시작되며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간경변증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간경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이 흉터 조직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간 기능 부전을 의미합니다. 이식 아니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히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멈추세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화된 간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확히 어떤 단백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간 회복을 위해 하루 중 언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일반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실제로 간 재생에 쓸모없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자들이 단 6개월 만에 간 지방을 60% 감소시키는 데 사용한
아미노산과 간단한 운동의 특정 조합을 공유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1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간 지방이 43% 감소했습니다.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형변증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간을 구하고 잠재적으로 수십 년을 여러분의 삶에 추가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의 간 전문의 이민준 박사이며 지난 40년 동안 한국 전역의 고령 인구에서 간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고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복부의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어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팽만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지방 속에 잠겨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약간 피곤함을 느낀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을 만들고 하루를 보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복부에 체액이 차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혼란이 찾아오는 상태로 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진행된 강경변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수년에 걸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간은 술 때문도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해서 거의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는 무언가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결핍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역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40년의 임상 연구에서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의 9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발생합니다. 90%입니다. 즉, 여러분이 60kg이고 매일 4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위험한 지방, 침착물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가끔 고기를 먹습니다. 생선도 있습니다. 우유도 마십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 흡수에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었던 똑같은 구운 고등어 한 조각도 당신이 40살이었을 때 간세포를 회복시켰던 단백질이 지금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졌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했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은 채 소화기관을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특정한 고칠 수 있는 영양 위기입니다. 당신의 간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매 초마다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출혈을 막는 단백질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부족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간은 자체 세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간세포는 매일 죽고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체에는 단백질로부터 나오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 아미노산이 없으면 죽은 세포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이 빈 공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간이 침투당하고 무거워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흉터를 유발합니다. 흉터는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는 강령화가 됩니다. 그리고 강령화는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며 당신도 함께 데려갑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흉터가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일단 강령화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한다면 내일 아침부터 적절한 양과 적절한 종류의 단백질로 시스템을 채운다면 6개월 안에 간 지방 축적을 최대 60%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60%입니다. 6개월 안에. 음식으로. 이제 제가 40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을 멈추는 부분이지만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백질 결핍은 단지 간을 굶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를 촉발합니다. 제가 간의 공황 모드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몸에 충분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은 필사적인 동물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로부터 충분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간은 지방을 제대로 포장하고 배출할 수 없습니다. 상품을 생산하지만 배송할 트럭이 없는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시설이 마비될 때까지 창고가 가득 찹니다. 이것이 정확히 당신의 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95세 이상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간 생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분들은 간 조직의 30% 이상을 덮는 지방 침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83%는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위나 심장처럼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방간 질환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기능하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 지방을 처리하는 빌딩 블록입니다. 불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세포는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죽은 세포는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죽은 세포는 혈액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죽은 세포는 흉터 조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간에서 지방간으로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지속적인 단백질 결핍에 단 18개월 내에 발생합니다. 18개월입니다. 그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를 진찰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단백질을 40g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60kg의 체중에 최소한 48g이 필요했지만 이상적으로는 60에서 70g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 단백질을 섭취했을까요? 그녀는 제가 끊임없이 듣는 말을 했습니다. 고기는 너무 비싸고 계란은 속이 더부룩하고 채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박 씨의 가는 지방에 빠져 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이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육, 피부, 심지어 뼈에서 단백질을 훔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은 여전히 굶주리고 지방은 계속 축적됩니다. 이제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 따른 균형입니까? 20대 운동선수입니까?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적게가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확한 숫자는 이것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간지방 축적을 막기 위해 매일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40g이 아닙니다. 50g도 아닙니다. 72g입니다. 그것은 계란 12개입니다. 또는 두부 400g입니다. 또는 닭가슴살 300g입니다. 제가 진찰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만 이해하셔도 여전히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지방간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알코올이 아닙니다. 설탕만도 아닙니다. 잘못된 식사 패턴과 결합된 단백질 결핍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체중 1kg당 전인 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간은 지방을 포장하여 간세포에서 혈류로 내보내 온몸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지단백질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식단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간은 이러한 지단백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는 지방이 간세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지방이 축적됩니다. 가는 기름에 흠뻑 젖은 스펀지처럼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매일 최소 4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8개입니다. 또는 두부 240g입니다. 또는 닭가슴살 200g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진찰하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하루에 30g도 안 되는 양을 드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g밖에 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하루 3끼를 드시고 계시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지만이 아닙니다. 언제 먹고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것이 간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에 모든 단백질을 드셨다면 자정이 되었을 때 간이 재생을 위해 사용할 아미노산이 혈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세포는 구성 요소를 간절히 원하지만 혈액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만이 아닙니다. 점심만도 아닙니다. 저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분께 드리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을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아침 30%, 점심 30%, 저녁 40%입니다. 왜 저녁에 더 많이 드셔야 할까요? 밤에 주무시는 동안 간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도록 혈액에 아미노산이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꾼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 68세,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간지방 비율이 4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루에 약 50g의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고 계셨지만 모두 아침과 점심에만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늦게 먹으면 체중이 증가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이 치유되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에 간을 굶기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하루 단백질 중 25g을 저녁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매일 저녁 워급 시에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두부 반 모를 드셨습니다. 4개월 만에 간 지방이 28%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15%가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충제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섭취 시간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시간 단백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간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시계를 무시하면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입니다. 간이 영양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간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단백질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간의 임상 데이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황금 숫자가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매일 최소 4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40g이 아닙니다. 30g도 아닙니다. 48g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간 질환이 시작된 후 실제로 이를 되돌리려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킬로그램당 1.22g이 필요합니다. 같은 60kg인 사람은 이제 매일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2g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계란 하나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72g은 계란 12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매일 계란 12개를 드실 수는 없습니다. 닭가슴살 100g은 31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단한 두부 100g은 17g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렌틸콩 한 컵은 18g을 제공합니다. 아몬드 한 줌, 약 23개는 6g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6개월 안에 제 환자분들 중 63%의 지방간을 되돌린 하루 단백질 처방입니다.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단단한 두부 반 모, 29g을 제공합니다.
점심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조리된 콩 반 컵. 32g입니다. 저녁 살코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100g과 작은 그릇에 콩나물국, 우세부 8g입니다. 하루 총량 89g의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아침에는 단백질을 거의 드시지 않고 점심에 조금 드시고 저녁에 대부분을 드십니다. 이것은 간 회복을 위해서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간세포는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면 간이 스스로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게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살 박 여사님. 심각한 지방간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지방 비율이 38%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일주일 동안 드시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은 죽에 김치,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은 채소 국물에 밥, 단백질이 고작 5g 정도. 저녁이 유일하게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는 식사였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겨우 30g이었습니다. 체중은 55kg, 최소한 66g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패턴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계란 2개와 두유 1잔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예외 없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반찬이 아닌 주요 음식으로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주일에 최소 4번 살코기를 포함시켰습니다. 4개월 만에 간 지방이 22%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12%까지 내려갔고, 이는 정상 범위로 간주됩니다.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셨을 뿐입니다. 단백질 품질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간을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종종 1~2가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라면 여러 식물성 단백질을 똑똑하게 조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밥과 콩을 함께 먹으면 완전한 단백질을 얻습니다. 두부와 참깨를 함께 먹으면 완전한 단백질을 얻습니다. 제 연구를 바탕으로 간 재생에 가장 강력한 3가지 단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란. 생물학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둘째, 고등어와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간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셋째, 두부와 템페 같은 발효콩 제품.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흡수하기 더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간은 나중을 위해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3끼 식사로 나누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간 재생 속도가 4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90%의 노인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 섭취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간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의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10,000건의 식사 일지를 분석한 결과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루 전체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합니다. 이런 패턴은 간의 재앙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한 번에 약 20올 30g의 단백질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그냥 낭비되어 간이 과도한 질소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과부에 걸립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녁에 60g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으면 간은 기껏해야 30g만 흡수합니다. 나머지 30g은 독성 부담을 만듭니다. 간은 이 과잉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질소를 요소로 전환하고 탄소를 지방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방간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양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균등하게 나누십시오. 하루 60g이 필요하다면 한 끼당 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0g의 단백질은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토막 또는 단단한 두부 한 모에 해당합니다. 간은 이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아미노산을 위험한 지방 축적물로 전환하는 대신 간세포 복구와 근육량 유지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이 유일한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임상시험을 통해 가장 빠른 간 지방 감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이 불완전한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63% 더 빠른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고기나 생선을 먹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한 조합 전략을 개발하는 데 5년을 보낸 이유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와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섞으십시오. 순두부 한 그릇에 계란 하나만 추가해도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렌틸콩과 고등어 작은 조각을 결합하십시오. 식물성과 동물성 공급원 사이에 시너지는 류신 작동이라는 것을 활성화하여 간세포가 재생을 시작하도록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십시오. 간의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입니다. 일어났을 때 몸은 반려홀 시간 동안 금식 상태였습니다. 간의 아미노산 비축량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거나 밥과 김치만 먹으면 간은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당신 생성이라고 하며 근육 손실과 지방 축적을 동시에 가속화합니다. 강남에 사는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지방간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죠.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이 38% 지방이었습니다. 식사 일지를 검토했을 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조금 먹고 저녁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시간 배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총량. 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에 중점을 두고 3끼에 재분배했습니다. 4개월 만에 간 지방이 19%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같은 음식, 다른 시간. 간을 구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 식사가 이 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매일 하루하루가 간에 더 많은 지방을 축적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강영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살릴 6번째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매우 신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백질 섭취, 시간에 관한 것이며 이것을 잘못하면 섭취한 단백질의 60%가 낭비됩니다. 60%입니다.
그 단백질은 간세포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간에는 우리가 대사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간세포는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스스로를 재건하고 지방 침전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새벽 2시가 되면 혈류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키려 하지만 재료가 없습니다.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건설 노동자들을 보냈지만 벽돌도 시멘트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어떻게 할까요?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약해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간은 지방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책은 제가 3번의 섭취 시간대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 단백질을 3개의 특정 식사 시간대로 나누어야 하며 분배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균등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 시간대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총 일일 단백질의 40%를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코르티솔은 실제로 아미노산을 간세포로 직접 운반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70kg의 노인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아침 식사에 23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란 4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참깨가루 2큰술을 넣은 큰 그릇의 순두부찌개입니다. 오후 시간대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30%를 섭취해야 합니다. 18g입니다. 이것은 신진대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활동적인 낮 동안간에 꾸준한 공급을 유지합니다. 작은 닭가슴살 한 조각 또는 야채와 섞은 참치 통조림 한 캔 또는 큰 삶은 새우 6마리와 아몬드 한 줌입니다. 저녁 시간대 5시에서 7시 사이에 마지막 30%를 섭취합니다. 다시 18g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반드시 녹색 잎이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깨시피입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은 마그네슘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밤새 금식 기간 동안 간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없으면 저녁 단백질의 많은 부분이 요소로 전환되어 단순히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밤 7시 이후의 단백질은 어떨까요? 섭취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7시 이후에는 소화효소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늦은 밤 단백질은 장에 그냥 머물러 발효되어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그 암모니아는 간으로 직접 가서 실제로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그 절반을 9시 저녁 식사에 먹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간 지방이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부산에서 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최 씨입니다.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간의 38%가 지방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고 섭취할 정확한 음식을 알려줬지만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일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거르고 오후 4시와 밤 8시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은 중요한 아침 회복 시간대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사 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단지 다른 시간입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간 지방이 19%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단백질, 다른 타이밍. 이것이 3번의 섭취 시간대 방법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단백질 결핍의 심각성과 지방간 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해했으니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의 간 지방을 역전시킨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최소 1일 단백질 요구량을 즉시 계산하십시오. 체중 킬로그램의 0.8을 곱하십시오. 이것이 절대 최소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방간이 있다면 그 숫자는 킬로그램당 1.0에서 1.2g이 되어야 합니다. 65kg인 사람의 경우 매일 예외 없이 65에서 7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날만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둘째, 이 단백질을 3끼 식사로 나누십시오. 한두 번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노화된 간은 한 번에 대량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20에서 25g, 점심에 같은 양, 저녁에 다시 같은 양을 섭취하십시오. 이 꾸준한 공급은 간세포가 아미노산을 낭비하는 대신 회복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강남에서 온 제 환자 72세 박 씨는 이 한 가지 변화를 하고 단 8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셋째, 이러한 특정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우선시하십시오. 계란, 특히 흰자, 두부와 다른 콩 제품,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다면 그릭 요구르트. 이러한 단백질들은 세포 재생을 위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포화지방 함량은 단백질을 증가시키더라도 실제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저녁이 아닌 아침에 섭취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관찰해 왔습니다. 35전, 9시 이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밤에 같은 양을 먹는 사람들보다 간 지방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간 대사는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합니다. 간이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영양을 공급하세요. 다섯째, 늘린 단백질 섭취와 함께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헬스장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맨몸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가벼운 물병을 들고 하는 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근육 자극은 신체에 단백질을 간 지방으로 전환하는 대신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주 3회, 25분씩.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충분한 단백질 없이 밥이나 국수를 주식으로 먹지 마세요. 전체 음식량을 줄이면 지방간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충분한 단백질 없이 칼로리를 제한하면 실제로 노인의 간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유해한 부산물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의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의 간은 35%가 지방이었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80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드시되 계란과 두부를 주요 공급원으로 삼았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이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1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아침 5km를 필요 없이 걷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적용된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일을 할 재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간을 구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 친구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세요. 누군가를 간경화, 간부전,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91세이고 제 간 기능은 여전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정확히 이 원칙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일일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시겠습니까? 아침에 계란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생선을 더 드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